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함께 띄워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의 기초에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의
활짝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 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 공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냈습니다. 한미동맹 르네상스,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 그동안 말로만 떠들던 이 비전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70년간 그 어떤 보수 정권이 미국의 머리를 조아리고 구걸을 해도 얻어내지 못했던 것들, 아니, 감히 요구조차 못했던 것들을 이재명 정부가 단 한 번의 협상으로 관철시켰습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의 콧대를 꺾고 국익이라는 두 글자를 완벽하게 쟁취했는지, 350억 달러라는 거대한 투자 뒤에 숨겨진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경이로운 외교 전략의 성과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합의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성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우리의 자주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필수 전략 자산입니다. 보수 정권 70년간 미국에 그토록 매달리고 구걸을 해도 번번이 노라는 대답만 들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걸 받아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공동 추진 합의.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과거 정권들처럼 굴욕 외교로 가능했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까지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원자력 주권을 회복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보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자로 격상되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 엄청난 것을 무엇으로 맞바꿔 왔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엄청난 안보 자산을 얻어내기 위해 경제라는 카드를 썼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퍼주기가 아닌 완벽하게 설계된 윈윈의 판을 짰습니다. 총 3,500억 달러 투자, 보수 언론과 야당이 또 퍼주냐고 개거품을 물겠죠. 그 속내를 보십시오. 이건 퍼주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첫째, 1,500억 달러 조선협력 투자. 이거 수익 100% 전부 우리 기업이 가져옵니다. 미국은 땅이란 전기 내주고 우리는 들어가서 돈 버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미군 함정 건조까지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길을 텄습니다. 둘째, 2천억 달러 전략 투자. 보수 야당이 원금 회수도 못하는 공여 아니냐고 비난할까봐 여기에 안전장치를 겹겹이 걸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 원칙, 즉 투자금 회수 보장되는 사업에만 투자합니다. 혹시 손실이 나도 다른 프로젝트 수익으로 메꾸는 리스크 풀링까지 도입했습니다. 외환시장 흔들릴까봐 연간 20억 달러 한도, 비상시엔 납입 조정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굴욕입니까? 이게 퍼주기입니까? 완벽한 실용 외교의 승리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주력 산업의 목에 걸려있던 관세 족쇄를 박살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 25%에서 15%로 인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서 경쟁국인 대만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은 아예 상호 관세 면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준 건 뭡니까? 미국차 산용 안전식인 상한선 폐지요? 작년 수입량이 47,000대였습니다. 5만 대 상한선 있으나 마나 한 거였습니다. 줄 건 시원하게 주고 받을 건 확실하게 받아온다. 이것이 이재명식 협상의 본질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면서도 이런 안전장치 하나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외신들이 일본은 호구, 한국은 승자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 외교 협상이 거둔 압도적인 성과입니다.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입니다. 3,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경제 지렛대를 이용해 핵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주권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를 들어올린 고차원의 외교 전략입니다. 과거 보수 정권처럼 미국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묻지마 퍼주기만 하고 돌아오던 그런 굴욕적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야당과 보수 언론이 이 엄청난 성과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발버둥치지만 진실은 가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는 진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에 달아 모두와 공유해 주십시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U 서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 김정관 장관이. 그렇습니다. 예. 한미 대미 투자 펀드에 예. 대한 MOU 서명을 했고 그 전에 이미 한미 양국이 동시에 안보 관세 협상 팩트 시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뭐 계속 발표하고 사람마다 맞습니다. 예.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미 공동으로 발표된 그 조인트 팩트 시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일단 최대한 주요 내용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사실 그런 걸 우려한다는 것도 좀 웃긴 일이긴 한데 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앞서 2번 타결됐었죠. 관세 협상은 그 과정을 거쳐서 나왔던 얘기들이 거의 그대로 담겼습니다. 변화 없이 그대로 담겼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요. 일단 그 미국이 한국에 대한 품목별 관세들을 대부분 15%로 낮췄습니다.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와 목재 제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모두 15%로 낮췄고요. 다만 현재 25% 적용 중인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15%로 낮출 건지는 아직 이 팩트 시트에 명시되진 않았는데 아, 예. 이건 어차피 미국이 행정명령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서 뭐 조만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직 미국이 그 발표하지 않은 품목별 관세 중에 주목이 되는 게 의약품과 반도체거든요. 이 의약품에 관련해서도 15%를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가 됐고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예.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량이 많은 나라들로 그 대상을 한정한다 그러는데 어차피 한국으로서는 대만이 주요 경쟁국이기 네. 때문에 결국은 이게 체육 대우나 다름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것도 다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다 재확인하는 똑같은 거예요, 내용입니다. 지금. 예. 예. 그리고 복제의약품 등등에 대한 무관세도 역시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그대로 담겼습니다. 네. 그 비관세 부분에서 특히 농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검역을 좀 완화해 주는 거 아닌가? 아니면 시장 개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농업 그리고 자동차 안전 기준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분야도 팩트 시트에 담겼는데 일단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쌀, 소고기 추가 개방이라든가 예. 검역과 관련된 내용은 일단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목되는 게 MOU를 서명을 했다는 대미 투자 펀드인데 이것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조선업의 1,500달러, 1,500억 달러. 예, 1,500억 달러 그리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한 해에 한도 200억 달러 내에서 투자를 한다. 네. 김정관 장관이 방금 전에 MOU 서명을 브리핑을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투자하는 1,500억 달러 조선 분야 투자금 수익금은 모두 국내 기업에 귀속되기로 했다. 이런 설명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2,000억 달러 투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다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밝혀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년 한도 200억 달러 그 부분 약속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여러 번 강조했던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투자 분야에만 투자한다. 이 부분도 명시가 됐습니다.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안전장치도 명시가 됐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가 우려가 되는 것은 수익 배분에 대해서 아예 언급이 안 됐어요. 이번 팩트 시트에서. 뭐 5대1, 9대1 그거요? 예, 5대5로 하다가 원금 회수 완료되면 미국이 90% 가져간다. 예. 그리고 거기에도 원래 안전장치가 붙어 있었어요. 만약에 원금 회수가 보장이 안 되면 수익 배분을 조정한다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정상회담 당시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번 팩트 시트에는
이 수익 배분 관련해서는 언급이 안 담겼습니다. 그래서 예. 추후에 좀 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쭉 나열해 주신 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네. 재확인하는 것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언론 보도에서 좀 집중적으로 우려 또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했던 거는 그 핵 추진 잠수함 핵잠이죠. 네. 핵잠. 그걸 어디서 만드느냐 네. 이 지점이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도 일단 합의 내용 그대로 담기긴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지지한다 얘기를 했고요. 연료 조달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과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예. 위성락 안보실장이 따로 설명을 하면서 기자들이 질문이 나왔어요. 이거 미국에서 건조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이냐. 근데 이게 팩트시트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기지는 않았고 아 장소는 안 담기고. 예, 위성락 안보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에서 건조된다는 얘기는 한미 정상회담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거론이 아예 안 됐던 얘기다. 처음부터 정상회담 당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건조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라고 딱 잘라 얘기를 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근데 그때 트럼프가 이제 필리 조선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때 회담 끝나고 나온 끝나고 나온 다음에. 했었죠. 예,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한국 조선소로 정리가 됐다라는 취지고 네. 위성락 실장 말은. 그렇습니다. 근데 문서화되진 않았고. 네,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국민의힘의 공격 포인트인데 어디서 건조하는지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요 얘기인 건데 예. 그 위성락 실장의 말에 따르면은 건조하는 곳은 한국이다.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논외로 두고 사실 협상을 했다. 요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완전 뒷얘기인데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주 이후에 본인의 어떤 SNS를 통해서 필리 조선소에서 할 거다. 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뒤에 잠깐 논의됐다가 그것이 빠졌다. 필리 조선소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건조한다라는 말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원래는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라는 게 명시될 뻔했는데 그게 빠졌다.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시될 뻔했는데 빠졌다라는 건 다행이긴 다행인데. 다행이죠. 그런데 아무튼 위성락 실장 말대로 확실하게 국내 건조인지는 아무튼 문서화되진 않았으나 우리는 그렇게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알겠고요. 그 전작권 얘기도 지금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번 팩트시트 안보 협상 부분 팩트시트에 한국의 조속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전환을 위한 협력을 지속한다. 예. 이렇게 내용이 담겼고요. 특히 양국 국방부가 지금 3단계로 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3단계 중 2단계가 지금 진행 중인데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근데 뭐 글쎄요. 뭐 외신에서 얼마나 비중 있게 보도할지는 모르겠어요. 또 우리나라는 이게 중요한 뉴스지만 또 미국에서는 여러 뉴스 가운데 하나라서 지금 뭐 좀 나온 건 있습니까? 어때요? 지난번에 사실은 네. 경주에서 에이펙 했을 때도 예. 그 미국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보다 트럼프가 금관을 가져간 거에 더 더 꽂혔죠. 많은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렇죠. 그쪽은 또 우리랑 시각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미국이 아직은 뭐 밤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대단한 뭐 메이저 뭐 저널 같은 데서 반응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미국 이제 커뮤니티에 있는 이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좀 재밌어요. 그런 것도. 모아왔습니다. 예, 예. 자, 일단은요. 첫 번째로는 그 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LJM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워요 이름 발음이. 그래서 3명 어렵기 때문에 LJM이라고 합니다. LJM이라고 불러요? 예.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3,500억 달러는 사실 갈취라고 느꼈지만 투자 거래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신맛이 난다. 네, 사실은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줬기 때문에 약간 좀 입에서 쓴맛이 나지만 이 행정부, LJM의 행정부는 이 상황을 능숙하게 최대한 활용을 했다. 브라보 LJM.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인이 쓴 건 아니겠죠? 아니 미국에 있는 한국인이 쓴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반응이죠. 네, 그럼요. 네, 맞죠. 그리고 또 이 트럼프를 마스터처럼 다뤘다. 한국을 보호하고 이 LJM이 트럼프를 다루는 방법을 굉장히 잘 알아서 아주 좋은 거래를 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LJM이 뭐 자기의 최애는 아니었지만은 지금은 완전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실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게 약간 좀 악몽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악몽의 탈을 쓴 축복이었다. 그러니까 말은 핵잠수함을 우리가 보유한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그게 어떤 맥락이죠 그 표현이? 그러니까. 보자면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금 오늘만은 좀 경축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킹갓 제네럴 마제스틱 판타스틱 대통령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은 핵잠수함을 2주 전에 우리가 뭐 얘기는 했지만 오늘 좀 이렇게 팩트가 나왔잖아요. 저는 2주 동안 굉장히 좀 두려워했거든요. 아, 또 뭐가 바뀌는 게 아닌가? 그렇죠. 트럼프가 이제 어깨공 아닙니까? 네.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저 같은 마음으로 이 외국 사람들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 네티즌들이 조금 암울한 기억 중에 지난 정권을 보면서 혹시나 지난 정권이 계속 이어졌으면 이런 성과를 못 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요즘- 네티즌들은 굉장히 한국 사정에 밝은 분이네요. 근데 이 재밌는 게요. 이 예. 한국 이 K 한류 뭐 이런 K 컬처가 뜨잖아요. 그래서 K 폴리틱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 영향이 그리고 있네요. 이제 예. 있어야 그- 됐겠다. 네. 내란도 이게 한국에서 북한도 아니고 한국에서 이런 게 벌어졌단 말이야. 이게 주목을 받았을 테니까. 그래서 12월 3일 네. 그 계엄 선포 직후에 미국 주요 방송사에서도 속보가 나갔잖아요. 아, 그걸 속보 나갈 만하죠. 예, 쿠데타인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얘네가 사우스 코리아가 금관으로 뭘 얻었는지 좀 봐라. 아, 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 좀 보라는 거예요. 예, 예. 네, 트럼프를 다루는 법을 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혹시나 이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는 데 있어서 이걸 막으려면 김정은이나 시진핑이 다이아몬드 왕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또 네티즌들도 굉장히 좀 신이 났습니다. 저도 오늘 좀 코리아 옷을 좀 입고 왔는데 이게 지금 사실 제가 국뽕이 지금 오늘 치사량이에요. 저걸 그래서 입고 네. 있구나. 아, 예. 그래서 지금 국내 네티즌들은 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자, 아하.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10년, 15년 내에. 그럼 1번 함의 이름을 뭘로 하는 게 좋을까? 벌써부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후보들이 안중진, 안중근, 김좌진,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홍범도, 단군, 주몽, 연개소문, 양만춘, 이순신 뭐 이렇게 후보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 어떤 게 좋을까요? 그 후보는 지금 외국인들이 올렸다는 건 아니죠? 아, 요거는 이제 이 우리 국내죠. 지금 예.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국내적 국내, 후보는 네. 예, 예. 다 좋은 이름이죠. 뭐 네. 어떤 걸 하든 간에 장보고 하면 이미 있겠구나.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한 10개 후보 중에서 한 사실 7개 정도는 이미 쓰고 있는 건데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재명함. 그건 너무한 것 같은데. 아, 왜냐면은 해외에서는 사실 도입한 사람의 이름을 그냥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업적이 인정된 대통령쯤 돼야 네, 이제 배 이름 붙여주는데 현직 대통령을 그 이용주 캐스터가 오늘 굉장히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네, 의욕이 넘칩니다, 지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얘기를 하나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제가 분위기를 파악해 봤어요. 팩트시트 관련해서 사실은 기자들이 주목했던 거는 핵잠이 담기냐. 핵잠이 담기냐 그리고 원자력 협상이 개정안이 담기냐. 예. 요 딱 두 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하는 순간 그 핵잠이 담겼다. 핵잠을 우리가 가져오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나올 때 되게 한 5초 정도 정막이 있었어요. 예. 진짜 담기네 싶어가지고. 진짜 담기네 싶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낸 협상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 쪽 다 쭉 한번 전화를 돌려봤어요. 그래서 이거 잘한 협상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 사실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기자님 잘 보세요. 우리가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방한 건 맞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뜯긴 거다. 아니 뭐 당연하죠. 그냥 예. 뜯긴 건 뜯긴 거기 때문에 당연히 뜯긴 우리가 거죠. 예. 좋아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글부글하고 있다. 네. 요 정도의 분위기를 좀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대통령실 내에서도 잘한 협상이지만 이걸 가지고 성과라고 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런 약간 코드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우리 내에서. 그거 정리했습니까? 네. 한미 원자력 협정 내용 정리. 그 얘기는 아직 안 드렸는데요. 그렇죠. 그거 마저 해봅시다. 예. 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다. 예. 그래서 연료 조달 등을 미국이 지원한다. 요거 그러니까 담겼고.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연료 조달은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네.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얘기가 이번 팩트시트에 더 구체적으로 담겼어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그동안 말은 많았지만 굉장히 이루어내기 어려운 일로 꼽혔는데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미국이 지지한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뭐 우리가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다는 얘기네요. 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아예 명시적으로 민수용 우라늄 농축 기준 완화해 줄게. 네.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도 하게 해 줄게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이게 이번 팩트시트에 담겼기 때문에 단순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애초에 원했던 우라늄 농축 기준 완화, 그러니까 더 농축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지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성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뭐 설명을 합니까 대통령실에서?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부분도 그 부분인데 네. 우리 그겁니다. 이 제일 마지막까지 협상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팩트시트 발표 직전까지 협상했던 부분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핵잠은 이미 논의가 끝났었고 이미 논의가 끝났고 네. 그럼 한미 원자력 협정 부분이 마지막까지 논의가 됐다. 마지막까지 예. 논의됐다. 근데 네네. 그게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하진 않았지만 예. 안보실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내에서도 이견이 갈려서 거기서 의견을 조율하느라고 이게 늦어졌다. 근데 원안대로 돌아왔다라고. 그러니까 원안이라고 하면 8월에 워싱턴에서 했던 그 원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은 원자력 협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이 확실하게 담기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포인트인데 그 추론해보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협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으나 그게 아직까지 먹히진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원안대로 돌아오면서 지금대로 발표했다. 다만 어쨌든 핵잠에 들어가는 원료가 공급되는 데에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에 미국의 지지를 얻었다. 요 정도는 맞다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를 짚고 예. 넘어가면 안보실장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 이거는 좀 피해달라. 그 기사를 쓸 때 유의해달라라고 하는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핵 연료를 얻게 되는 거는 맞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핵 무장을 하는 건 아니다. 아,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핵 무장과 관련 그 전 단계로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나 보죠. 네, 그 안보실장이 그걸 우려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절대 아니다라고 3번 정도 얘기를 했어요. 거듭. 네, 그리고 기자들이 또 빽빽불이라고 해서 그 정확한 브리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붙거든요. 아니 근데 기자들은 그 양자의 차이를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을 텐데. 예, 근데 어쨌든 핵 추진 잠수함, 공격형 핵 추진 잠수함에 핵 연료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 그러면 군사적 목적이 아니냐? 물론 군사적 목적은 맞지만 당연히 군사적 목적이죠. 그럼 잠수함이 무슨 뭐 여행용입니까? 당연히 군사적 목적이죠. 그렇죠. 근데 네.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예. 이게 평화적 목적이다. 이 예를 들면서 호주의 예를 들었어요. 호주도 오커스 조약이라고 해서 오커스, 예. 네, 미국에서 핵 연료와 그 핵 예. 원자로를 같이 받거든요.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 근데 NPT 조약에 위반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그 핵무기를 우리가 뭐 개발하는 전초 단계가 아니냐라는 혹시나 모를 의심의 눈초리에 대해서 이제 안보실장이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선을 그었다는 거고 당연히 군사용인데 뭐 정찰용이라고 이제 우리 정부는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예, 유사시에는 뭐 당연히 뭐 정찰용이고 뭐고 그런 거 없겠지만, 예, 일단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어떤 설명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저렇게 브리핑을 하고 안보실장도 편하게 강조하는 걸 보니 잘 된 것 같아요, 협상이. 네, 네. 예, 그냥 저렇게 얘기할 리는 없으니까 네. 우리가 뭐 트럼프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면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비교적. 아니 예, 지금 뭐 전해드린 내용은 미국에서도 똑같이 동시 네. 발표한 내용이라.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확실한 겁니다. 반전이 없는 것 같고. 네. 다만 그 장소가 표기 안 됐다는 부분이 조금 예. 약간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안보실장의 어조나 이런 대통령의 어조를 봤을 때는 뭐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조한다는 것 같고. 네. 필리 조선소에는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예,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도크 자체도 없고. 네. 그래서 하려면은 국내에서 해도 뭐 오래 걸리는데 거기서 10년 하면은 뭐 정도 10년 이상 걸린다고 뭐 네. 그런 보도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미국에서 건조하면 그 어차피 우리가 도입하려고 만드는 밴데 음. 군수함인데 미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도입하는 게 절차가 더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만드는 게 훨씬 더 절차적으로도 편합니다. 그 관세 협상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튼 그 팩트시트의 그 기존의 내용들이 재확인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 관세 협상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예, 이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트럼프가 사실 취임했을 때 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모두 다 갖고 있었던 의문. 대통령이 저걸 하는 게 맞아? 그거에 대한 원초적인 이제 대법원 판단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관세라는 걸 이제 의회에서 하면 하는 건데 대통령이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거를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1심, 2심 끝나고 네.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 예. 네,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사실은 조금 떨리는지 지금 계속 자신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뭐지? 다 관세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 $2,00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관세 협상 잘 해가지고 우리가 돈 벌었으니 그 돈 뿌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 만약에 이 대법원에서 지금 진행 중인 관세와 관련해서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가 패소를 할 경우에는 전 세계에다가 $2조, 2,900조 원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니네 준비가 되느냐? 연방 대법원 너희 감당할 수 있겠어? 그렇죠. 이렇게 약간 으름장을 놓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예. 미국 연방 대법원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이제 구도가 잡혀 있어요. 예, 포수가 많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웬만하면은 트럼프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예. 재밌는 건 거기서 이제 뭐 질문하는 거, 질의하는 걸 들어보면은 거기 보수 성향 대법관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나라에다가 이 관세를 부여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 보수 성향 대법원들도 아리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네. 1심, 2심에서는 정부가 졌잖아요. 네, 졌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대로 원심대로 판단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는 거잖아요. 네. 어.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뭐 뉴욕 타임즈나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7대2나 6대3으로 트럼프가 질 거다라고 하는데 결론은 언제쯤 나온답니까? 뭐 짧게는 수주, 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 아직은 모릅니다. 너무 넓다. 왜냐하면 미국 대법원이 사실은 일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이렇게 빨리빠르타는 대법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뭐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사라지는 게 좋으니까 빨리 나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 패소 결론으로 나오면 우리 입장에선 다시 뭐 원점으로 가는 거냐 또 그때부터 막 고민이 시작될 텐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인데요. 사실은 이거를 만약에 진짜로 트럼프가 져도 결국에는 트럼프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니고요. 왜냐하면 뭐 무역법이나 뭐 무역 확장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대통령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약간 좀 편법이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뭐 지금은 관세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을 조금 바꿔서 그러니까 규모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 그렇게 현지에서 외신들이 분석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손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다른 꼼수나 편법을 통해서 기존의 관세 협상 내용을 유지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아, 참. 근데 이미 2심까지 패배하는 바람에 트럼프가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2심까지 패소한 거는 일괄적 상호 관세거든요. 예. 일괄적 상호 관세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일 때만 비상한 시기에만 선포를 할 수가 있는데 자의적으로 안보 위기도 아닌데 지금 트럼프가 상호 일괄 관세를 선포했다 이래서 2심까지 진 건데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 품목별 관세를 잇따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 네. 품목별 관세는 또 대통령 재량으로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겠냐. 아니 품목별 관세를 엄청나게 확대하면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결국에 입장에 그게- 당하는 네, 입장에선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어차피 우리 담긴 입장에서 것도 뭐 중요한 게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품목별 관세거든요. 결국에는. 실제로 근데 참. 대통령실에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고위 관계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고위 관계자 기자들 상대로 따로 브리핑을 했었는데 예.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음흠. 연방대법원에서 그러면 유죄로 인정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관세는. 근데 그때 답이 근데 그건 사실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상황은 우리한테는 지금 똑같다 이런 네, 얘기. 네. 똑같다. 그냥 뒤집어지는 게 나으려나?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우리 입장에서 어차피 뜯기는 거니까. 네, 우리 입장 뭐 국내적으로 트럼프가 이 소송에서 지면 국내적으로 미국 국내에서 조금 입제 타격을 입겠죠. 그 명분이 이제 없어지는 네, 거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상황이 큰 변화가 없는 게 오늘 팩트시트에도 보면은 이 사업 분야를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하는 게 트럼프 정부에서 확정하는 게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투자 대상처를 결정하는데 논의라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버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 판결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정부는 언제 나오는지 그렇게 아마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